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목소리를 바꿔드립니다. 안성준입니다. 또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. 목소리가 좋은 남자 안성준입니다. 앞에다 목소리가 좋은 남자 누구입니다. 이렇게 말을 붙이면은 더 목소리에 신경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. 공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선언하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목소리를 요즘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. 배우고 있어. 이런 말을 주변에 한 3명한테만 이야기해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. 저는 다른 운동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데요. 달리기는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 달리기를 할 때 마찬가지 방법을 늘 했어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마라톤 뛸 거야, 마라톤 뛸 거야 한 서너 명한테 한 10명만 이야기하면 주중에도 뛰어나가게 됩니다.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. 사람의 말에는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. 힘이 있습니다.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말하세요. 그렇지만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고개를 쓱 돌려버리세요. 그러면 다시 쓱 사라집니다. 나쁜 생각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. 마음속에 있는 좋은 생각에 귀를 기울이세요. 그거를 말하는 좋은 생각을 말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. 그 말처럼 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점 중에 하나인데요. 바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. 왠지 평소에 친구하고 말할 때는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친구들 한 30명 앞에 뭐 어떤 낯선 사람들 뭐 한 2, 30명 앞에 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떨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앞이 하얘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는 말을 잘 하는 아이였어요. 적어도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할 기회가 적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제 하던 일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일이 적은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말하는 그 기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게 된 것도 그런 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고 더 낫게 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했나 그 점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저의 과거의 저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고 부담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가장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점, 가장 저의 말하기를 어렵게 했던 장애물은 말하기 속도의 문제였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천히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것처럼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.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너무 신선하게 들렸다 할까요?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천천히 말해도 괜찮구나.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천천히 말해봤어요.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표정이 저 친구 왜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지? 이런 표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무관심하게 듣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역시 천천히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천천히 말을 하니까 훨씬 더 제 말하기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. 또 천천히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다음 할 말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.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이익이 많은 게 바로 천천히 말하기였습니다. 여러분도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 속도를 늦춰보세요.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편이 대꾸할 시간을 주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겠지.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. 나도 반가워. 이런 거 나도 반가워 이
청중이 할 만한 이야기나 반응을 할 시간을 좀 뜸을 들이는 거죠. 그러면 상대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 말에 대해서, 제 말하는 속도에 대해서 불편감이 없습니다. 마음 푹 놓고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. 그것이 첫 번째 제가 도움이 아주 크게 됐던 것이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흡의 문제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호흡을 2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호흡이 부족하면 노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그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노래를 좀 해보고 싶어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았었거든요. 그 보컬 트레이닝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호흡이 중요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거의 마디마디 끊어서 할 정도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호흡이 안정되고 안정적으로 호흡을 쓸 수 있어야지 노래에 제 음을 낼 수도 있어요. 낼 수가 있어요. 더구나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노래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음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박자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 호흡을 쓸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런 복식 호흡이라든지 배짜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.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로 도움이 됐다는 것은 호흡 훈련이었다. 그리고 이것은 강의실에서 몇 번 해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계속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연습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연습하고 자꾸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천천히 말하는 거 됐죠? 또 호흡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말하게 되잖아요. 좋은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, 내보내게 되면 그게 제 귀로 들어와요. 좋은 소리가. 또 천천히 말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아하, 그 좋은 소리가 되는구나, 지금 좋게 소리가 나가고 있구나, 이러면서 되게 저를 더 안심시켜 준다고 할까요?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. 제가 지난번에 모임에서 무슨 말인가를 좀 의견을 말해야 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는 마이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이크로 하면 훨씬 더 이 음성을 조절하기가 편안합니다. 왜냐하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. 적당하게 작은 소리로 약간 낮은 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조금만 연습하면.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, 그래서 야,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래? 너무 엄숙하잖아. 너무 진지한 목소리 아니야?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었는데, 제가 그 모임에서 이전에도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지만 그렇게 제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거는 처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뭔가 달라진 거를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느끼고 그걸 표현한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, 이런 경험이요. 그래서 그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습이에요. 연습. 정말 연습이 중요합니다. 처음이고 뭐 나중이고 마찬가지죠.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원고를 준비하잖아요. 그러면 그 원고를 충분히 제가 숙지해서 여러 번 말하고 나가야 돼요. 몇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전에 어떤 제가 모임에 그 회의를 주관했어야 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물론 그 스크립트는 제가 썼어요. 제가 그 모임도 회장이면서 그 모임도 주관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아주 큰 모임이 아니면. 그런데 거기서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는 정말 안 됐었어요. 뭐 눈앞이 정말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할지 그것도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원고를 준비했는데도 그게 또 당황이 되니까 원고도 예쁘게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해야 하더라고요.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같은 원고를.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원고를 100번 정도 하다 보면요,
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.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풀어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적합한가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말이건 어떤 거건 100번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러면은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혹시나 말을 하다 좀 길을 잃더라도 그 연습했던 게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.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익혔거든요. 그렇게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의 어떤 그 뭐 루틴이랄까요? 그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좀 조심할 거는요. 이 원고가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글에 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글을 쓴 걸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글은 좀 달라요. 호흡도 다르고요. 글은 길게 쓸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쓸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말하기에 적당한 원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맨 처음에 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어떤 행사의 인사말을 제가 글로 쭉 써가지고 갔거든요.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그걸 다 잘라주셨어요. 자르는 게 단순히 자르기만 한 게 아니라 뭉텅뭉텅 쳐내면서 이렇게 길면 전달이 나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말할 때는 말하는 원고가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서 클로버 노트라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. 그 앱은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그걸 텍스트로 옮겨줘요. 거기 오타도 거의 없어요. 그대로 잘 옮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그 원고 초고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말과 글은 다르기 때문에 말로서 원고를 작성하는 거죠. 말에 적합한 원고를 만드는 방법으로 클로버 노트를 이용한다고 해요. 사람이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이 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릴 수 있어요. 제가 글로 쓰인 거를 쭉 읽어가면 듣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전달이 나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도 없고요. 전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죠. 예전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. 피아노라는 것은 손으로 계속 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악보를 따라 쭉 쳐나간단 말이죠.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. 야, 이게 피아노라고 그래서 계속 치면은 안 돼.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, 기계가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되어 있어. 그러니까 중간에 미묘하지만 그 쉬는 호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, 피아노를 듣는 소리를, 음악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. 기계처럼 막 그 악보에 맞춰서 쳐대기만 하면 너무 어려워진다고 해요. 이처럼 사람의 호흡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전달에 있어서도 중요하잖아요. 피아노 음악도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에 어디 말할 기회가 있는데 좀 긴장된다, 좀 떨린다, 좀 자신이 없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세요.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? 천천히 말하는 연습, 상대편에 반응할 시간을 주는 연습. 두 번째, 복식 호흡을 충분히 연습해서 호흡을 충분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. 천천히 말한다. 호흡을 충분히 사용한다. 세 번째, 100번 말해본다. 원고를 100번 말해보는 겁니다. 원고를 보고도 해보고 그냥도 해보고 요점을 써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. 키워드만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 길이 좀 생길 겁니다. 그래서 한두 번 그렇게 좋은 경험을 가지면은 점점 더 발전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. 지금 보니까 14분 이 정도 되는데 제 목표는 원래 5분이거든요. 오늘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도 봐주시고 또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구독도 해주시고 그런 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게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기분이 좋아지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는 좀 길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마 이거 그냥 그대로 올릴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은 거의 그냥 원테이크를 한 번에 쭉 찍어서
그대로 올리는 영상입니다. 따로 중간에 기교적이거나 무슨 따로 편집을 하지는 않고요. 그냥 앞뒤에 그 시작하는 부분만 제가 자르고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기본적으로는 제 발성의 성장의 기록이기도 하니까요. 그런 측면도 있고요. 그래도 이것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이래서 전화 소리가 또 와서 좀 놀라기도 하는데 또 일할 때는 이게 전화기를 완전히 꺼놓기는 좀 그래요.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